안녕하십니까. 하늘스파이셜 수석부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2월 2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S&P 500 지수는 오늘 상승하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최근 은하고 비트코인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를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광범위한 시장 주스인 S&P 500은 데이터 센터 기업인 오라클이 클라우드 고객을 위한 추가 용량 확보를 위해 최대 50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고 발표한 뒤 주가가 상승하는 데 힘입어서 장중 0.5%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6% 올랐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9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4월 이후 처음으로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는 금과 은이 지난 금요일에 급락한 이후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노출을 줄이고 있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2배 이상 상승했던 은은 지난주 금요일 약 30% 급락하며 1980년 이후 최악의 하루 낙폭을 기록했는데 금 역시 10% 하락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네, 이후 오늘 들어 암호화폐와 두 금속 모두 저점에서 반등하면서 주식시장 하락폭을 일부 줄이고 위험회피 심리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7만 7천 달러에서 거래됐고 현물 금과 현물 은은 각각 3%, 6%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에도 주목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이용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려던 계획이 정체됐으며 반도체 업체 임원들이 해당 거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역시 이것도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는 S&P 500 기업 100곳 이상이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아마존과 알파벳이 포함되고 두 종목 모두 오늘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인 실적 시즌은 현재까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한 일부 대형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방크 전략가들은 이번 주말 보고서에서 기업이익 성장률이 4년 만에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즈니 뉴스도 계속 나오는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은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6% 하락했습니다. 이 자료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 일주일 전에 금, 은 관련 소식 때 제가 썼던 자료입니다. 금이 최초로 아운스당 5,100불이 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금값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금과 은 가격이 지난 주말에 대규모 매도 이후 오늘 변동성을 보며 등락은 거듭하고 있습니다. 은 선물은 0.3% 하락한 온스당 78.70달러를 기록했고요. 안전자산 수요와 투기성 자금 유입으로 금과 함께 급등했던 은은 지난 금요일 하루 만에 28% 폭락하며 1980년 3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한 금 선물은 3% 이상 하락해서 온스당 4,707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금은 금요일에만 약 10% 급락하며 온스당 5,0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던 거죠. 자, 오늘 하루 종일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이며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그룹은 지난주 급격한 매도 이후에 마진 요건을 인상했고 이는 오늘 장 마감 후부터 적용이 되는데 마진 요건을 인상했다는 것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은, 금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장이 위험해지자 CME가 그러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거래를 하려면 보증금을 더 많이 내라. 이게 마진 요건을 인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금속 시장은 금요일에 급격한 반전을 보였는데 이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론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 임기 종료 후임으로 전 연준 이사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연준 지도부에 대한 재평가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브스는 이번 금 하락은 이례적인 급등 이후 나타난 전형적인 에어포켓 현상이라며 차익 실현, 달러 강세, 워싱턴발 새로운 지정학적 뉴스가 과열됐던 거래에서 거품을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는 지난 목요일 이후 약 0.8% 상승했습니다. 달러 강세는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만들며 금리 상승은 이자가 없는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을 높여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더 매력적으로 만들죠. 이 워시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지해온 인물로 그의 연준 의장 지명 소식은 달러 강세를 부추겼는데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이 오늘 약 4%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금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이 워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이 나올 때까지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포브스는 전망했습니다. 포브스는 달러 약세가 다시 나타나거나 워시가 비둘기파적으로 라는 신호가 확인되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며
향후 12개월 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 금과 은에 대한 강세 전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연준이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불균형한 상태로 남을 경우 금 가격이 최근 고점으로 다시 시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가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이 워싱턴과 진지하게 대화했다고 밝히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유가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중동 긴장 고조로 큰 폭 상승했지만 이번 발언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 충돌 우려가 줄어들며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오늘 하루, 지난 닷새, 6개월, 그다음에 1년치 모두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오픈 AI에 대한 1,0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장 초반에 하락한 겁니다. 오픈 AI가 무슨 회사냐?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챗 GPT 만든 회사. AI 기술을 연구하고 상용하는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이용해 엔비디아 내부에서 오픈 AI와의 투자 거래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난 금요일 보도를 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9월 오픈 AI를 위해 최소 10기가와트의 컴퓨팅 파워를 구축하고 또 최대 1,00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 CEO가 지난해 말 업계 관계자들에게 해당 1,000억 달러 투자는 구속력이 없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젠슨 황이 오픈 AI 사업 전략에 규율이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알파벳의 구글과 엔트로픽 등 경쟁사들로부터 경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좀 나타낸 것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젠슨왕은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자신이 오픈 AI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넌센스라고 부인하면서도 그런데 투자 규모는 1,000억 달러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또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젠슨왕은 오픈 AI의 CEO 샘 올트만에 대해 우리는 오픈 AI에 거대한 투자를 할 것이다. 나는 오픈 AI를 믿고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은 놀랍다. 오픈 AI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회사 중 하나이며 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또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국 엔비디아는 1,000억 달러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두 기술 공룡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며 오픈 AI가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망하면 전체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기업이라 존재라는 회의론자들의 우려도 잠재울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서 잠시 too big to fail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망하면 전체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커서 정부나 시장의 실패를 방치할 수 없는 회사를 뜻하는데 원래 금융권에서 쓰던 표현입니다. 대형은행이나 보험사가 파산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므로 정부가 구제금융 등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쓰는 용어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대형은행 AIG, 시티은행 등이 too big to fail로 불렸죠. 그런데 이걸 이제 AI 업계로 맥락을 보면 오픈 AI가 워낙에 영향력이 커서 실패하면 AI 산업 전체와 투자자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안정화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게 too big to fail is too big to ignore라고 용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월가 주요 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는요,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팔란티어는 정부 기업용 빅데이터 분석하고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미 국방부하고 정보기관과의 계약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팔란티어 잊지 마시고요. 내일 장 시각 전에는 글로벌 제약회사로서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를 만든 멀크, 신치료제 코로나 치료제로 유명한 파이저, 펩시코, 그다음에 결제하는 페이팔이 발표를 하고 장 마감 후에는 치폴레, 그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MD 반도체 기업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고요. 내일 중요한 거는 구인 이직 보고서죠. 졸스라고 Job Opening and Labor Turnover Survey가 발표가 되는데 의미를 보자면 미국의 노동시장의 수요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내일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에는 장시각 전에는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로 더 유명하죠 요즘에. 그다음에 KFC 피자와 타코벨이 있는 연 브랜드 우버가 장 시작 전에 발표를 하고 장 마감 후에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퀄컴, 그다음에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이 발표를 합니다. 수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민간 기업 급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용 선행 지표죠.
노동시장이 강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목요일에는 장 시작 전에 명품 패션 기업 코치와 케이트 스페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테피스트리, 펠로톤이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SNS 플랫폼 레딧, 아마존, 후불 결제 핀테크 기업인 어펌이 발표하고 금요일에 장시가 시작 전에는 언더아머,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1월 비농업 고용 지표, 넌팜 페이롤이 발표되는데, 뭐 넌팜 페이롤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